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중 고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쪽집게 주식 수다입니다. 좀 힘이 빠지는 한 주였나 싶네요. 특히 오늘이 그랬죠. 이번 주 좀 안 좋은 증시 흐름이었고 수익 내기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하시면서 다음 주를 한번 기약을 해보시죠. 자, 이번 주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수익 내기 정말 어려웠던 증시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중국이었죠. 중국 증시 급락. 중국 증시 급락,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올려서 말씀을 드렸고 저의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한번 리플레이를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해드렸는데요. 이 영향이 아시아권 전역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증시가 미국 증시는 나름 좋아도 우리나라로 와서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전강 후약의 흐름이 일주일 내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랬죠.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좀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밀어내리면서 좀 힘들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다음 주 한마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리 찾는 증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익 내기는 여전히 어려운 장시가 될 것 같아요. 관건은 주도주, 대장주인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별 주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별 주도주. 한 섹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죠. 아직 미국 증시 이번 주 끝나지 않았죠. 오늘 밤에 또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5시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선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런데 미국 나스닥 1.3% 선물 하락으로 그 부분은 반영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올 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체크는 좀 해야 되겠지만 1% 정도의 미국 증시 하락은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우 산업지수부터 가볼게요. 엄청 좋습니다. 그쵸?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사상 최고치 또 돌파를 했었어요. 간밤에. 아직 오늘 밤은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하락 출발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단 이런 모양이 나오나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빨갛게 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날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빠져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 제가 계속 체크해 드렸고요. 미국 증시 나쁠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S&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또 돌파를 하는 흐름 또 나왔었고요. 같은 맥락이죠. 다만 미국 증시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역시 백신 접종률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경제 동향이 조금 나쁘더라도 경제 활성화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로 놓고 보면 좀 부러운 부분이 있죠. 자, 나스닥 보시죠. 거의 똑같죠. 3대 지수.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밤 미국 증시 끝난 이후에 아마존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급락을 했습니다. 시간 외 마감 이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로 이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했거든요. 3에서 4%.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떨까? 보시는 대로 연중 고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맨 뒷부분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하지만 반도체 지수 역시 괜찮습니다. 즉, 미국 현황은 나쁘지 않다. 미국은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 가보죠.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비춰졌었던 부분이 바로 이 중국 증시 때문이죠. 역시 이 중국 증시는요, 중앙정부, 특히 공산당,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기념, 바로 이날 이후 바로 여기서부터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급락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죠. 까불어서 그래요. 누가 까불어?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가 텐센트, 이런 공룡 거대 기업들이 돈 좀 벌었다고 뭐 금융당국에다 그러면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상. 그래서 일정 부분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일정 부분 바닥은 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이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반등 들어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은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 3,500선까지는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중국 증시가 과연 여기에서 끝없이 빠질까에 대한 부분, 바닥은 일단 찍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또 중앙정부 고위급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들였대죠. 우리 이거 애들 좀 이렇게 너무 까불어서 이런 거니까 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뭐 제한하거나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교육 문제라든가 이건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제한하는 거지.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은요, 또 뺨 때리고 얼려주는 거거든요. 즉 정부에서 또 하락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다음 주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 오늘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대만 가건 지수로 가보죠. 여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그동안 깊었어요. 이번 달 고점에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정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 대만도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17,000선 아래에서 18,000, 여기에 박스권 전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 보죠. 제가 그동안 3,200과 3,300, 여기에 박스권 전략이 유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거나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거나 이거에 대한
환호도 할 필요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침체할 필요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전략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스권 전략은 뭐냐면요.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고요. 하단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단에서는. 오늘 3200선 정도, 그리고 그 이하, 여기에서는 88포인트인가요? 3188포인트. 이 정도 선 될 거예요. 오버슈팅 된 거. 여기는 16포인트 오버슈팅 된 거거든요, 여기. 여기도 오버슈팅 된 거고. 오버슈팅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한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깨서 조정 줄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요거 찝찝하네요. 이 증가, 거리두기를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거리두기 제한을 플러스 알파를 뭐를 또 줄 건가? 그러면 사회적인 활동이 좀 어느 정도 제약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도를 좀 다시 한번 세게 때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싶네요.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면 오늘 103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크게 보면은 1015포인트에서 1056포인트의 박스권이에요. 아직까지 종목별로는 좀 하락 혹은 등락이 좀 컸을 수는 있겠지만 박스권 전략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낙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권 전략을 펴기가 힘든 게 왜 펴기가 힘드냐? 여기 오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오늘 동시호가에서 지수가요, 3202포인트에 끝났는데 동시호가에서 5포인트 밀렸어요. 동시호가에서. 그러니까 동시호가에서 무서워. 일단 던지고 볼래.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동시호가에서 밀린 부분, 왜 그러냐? 여기 오면 더 밀릴 것 같으니까 무섭거든요. 여기 오면은요, 또 상단.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막 사거든요. 박스권이 그래서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 상단에서는 매도 관점, 이게 박스권 전략인데, 하단에 오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상단에 가면 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거꾸로 매매하게 되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확진자 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플러스 알파, 이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의 잘 나가던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조 3,700억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매수했던 거 화, 수, 목 다시 다 매도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냥 제로가 되는, 여기서도 매수했던 거 매도하고 계속 그 자리거든요. 옵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풋옵션 매수가 조금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완전히 꺾는 것이 아니라 단기 변동성은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크게 보면 선물에서 가지고 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이. 다만 주식에서 보면은 여전히 개인 매수가 주된 매수 주체였다라는 거, 부담인 거는 분명한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개인은 떨어질 때 계속 밑에서 받아서 사는 습성이 있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소위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사들어가고 아니야 그러면 막 팔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수급 주체적으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 파생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다음 주 관건인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환율 보니까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또 윗꼬리를 또 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환율,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선물 부분, 요걸 체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죠. 삼성전자부터 기존 주도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멘트 드리겠습니다. 이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쵸? 삼성전자가 초급등,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1월 초까지 96,800원까지 그 이후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괜찮습니다. 뭐 매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 소부장 쪽이 좋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 여기에 와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중소형주 단이 더 좋고요. IT 소부장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리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 검색 종목에 맨날 탑이에요. 맨날 탑.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 이후 이렇게까지 횡보를 했고 가격 조정까지 일어났다면요.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올릴 여유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괜찮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얘는 왜 못 갈까? 얘만 왜 못 갈까? 하이닉스 왜 못 갈까? 우리나라 증시.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집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물음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한 번쯤 오히려 떨어져서 투매가 나오면 거기가 저점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여기서 바로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투매를 한번 받는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시고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좀 떨어지더라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뚝 떨어지면 저는 만약에 여기서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관심을 저는 삼성전자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LG화학 못 가죠. 많은 분들께서 작년에 환호를 했을 텐데 쌍봉 이후 못 가요. 여기에 대한 거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LG화학, 엔솔, LG엔솔 바로 이거 분리해서 나가는 거 그 부분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화재 부담도 있고요. LG 배터리가 화재 제일 많이 나잖아요. 물론 제일 많이 팔았으니까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권이고요. 지수가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LG화학 배터리 부분 플러스 화학 부분이 있는데 화학 부분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부분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선에서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즉 여기서 왜 못 가?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거 팔아서 다른 데 가느니
이거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맥락으로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대차, 특히 현대차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 일주일 동안 갑자기 이렇게 줄줄줄줄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 우리나라 확진자 수 좀 증가를 하면서 공장 어느 정도 폐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놓고 보면은요, 역시 점유율이 점점 넓혀가지고 있거든요. 높아져 가고 있어요. 현대차.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동차는요,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더 늘리느냐, 탑5 안에 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을 내자.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요. 아직 박스권이라는 여유. 한 번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여유 좀 가지시고요. 좀 더 지켜보시죠. 다만 저는 저의 전략은 여기서 한 번 더 뚝 떨어진다면 그 물량은 받는다. 즉 매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여기에서 경기 민감주로 가자 그랬고요. 5월, 6월 여기서부터는 개별 테마, 원자력이라든가 소부장 이들 종목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예, 전략이 이렇게 달라져야지 되는 거는 분명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변할 거예요. 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매매했었던, VIP 회원이 매매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릴게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장기 횡보 이후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이죠. 음봉 때린 바로 다음 날 여기서부터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무료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3,500~600원에서 지금 오늘 5,000원까지 왔네요. 예, 40% 정도의 상승. 그런데 아랫꼬리 달고 또 올라왔습니다. 윗꼬리도 달았지만요. 다음 주 긍정적으로 한번 볼만한 요건이 있죠. 싸이월드 투자 샀죠. 싸이월드 투자. 예, 제일 많이 투자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5일선 타고 가는 매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5일선에서는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번 주에도 관심 있게 수익 괜찮습니다. 동국제강 이번 주 철강주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이군요. 화요일 날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도 철강주 좋다 그랬는데 바로 요 날이죠. 요 날. 뭐 거의 그 자리긴 해요. 조금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이번 주 저희 관심주에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원익 P&E 이 종목 역시 바로 어제 저희 관심주였습니다. 어제 저희 관심주인데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2% 넘는 마감을 합니다. 장중에는 4% 가까운 상승까지 했는데 이 안 좋은 장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도 함께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시고요.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죠. 정부 정책 수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관심주로 대북 테마를 좀 지켜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난티가 가장 안정적이고 실적이 돼요. 실적이 돼요. 제일 강한 흐름이에요. 물론 상승폭으로 따지면 다른 종목 센 종목군들도 몇 종목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인 수급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전 고점 때 딱 갖다 놓고 끝나는 거 보면은요,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드리면은요. 대북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 남북 연락망 개통에 이어서 그게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슈가 나오죠. 정부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이런 거 보면은요. 좀 더 확산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뭐 대북 테마 해가지고 아난티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비료주라든가 아니면 남북 철도 관련주라든가 근처 지역에 땅이 많은 기업들, 뭐 많은 테마들이 있죠. 관련 기업들 더불어서 하나의 큰 테마로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테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쪽집게 주식수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어우, 힘드셨죠? 한 주. 하지만 주식하는 분들은요, 딱 여기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은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저녁 7시에 뉴스와 함께 하는 생방송을 합니다. 라이브로 생방을 하는데요. 저녁 7시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뭐 강의 형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소통, 좀 더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무료 문자를 드립니다. 일단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과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관련 관심주도 문자도 한번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010-9628-8231 여기로 전화하면 안 돼요. 문자로 신청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쪽집게 주식수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